아시아 무기로 러시아를 막는다고? 지금 장난합니까? 독일 방산 로비스트의 한마디에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압도적인 한국 K2의 성능을 확인하고도 정치적인 이유로 독일의 레오파드를 선택한 노르웨이. 그런데 독일은 에너지 위기로 가동률이 60%까지 추락했고 3년이 지나도록 단 한 대의 전차도 인도받지 못했습니다. 반면 폴란드는 대한민국의 압도적인 생산 기술에 힘입어 K2 전차 180대를 단 하루도 늦지 않고 야전에 배치할 수 있었죠. 더 충격적인 건 K9 자주포와 FA50 전투기까지 패키지로 실전 배치하며 러시아 압박을 정면으로 막아낸 겁니다. 불가능을 해낸 대한민국의 전 세계는 경악했고 노르웨이는 뒤늦게 한국에 고개를 숙이며 계약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유럽을 놀라게 한 대한민국 방산 기술의 힘 지금 시작합니다. 독일 대신 한국을 선택하는 건 전쟁에서 지겠다는 거죠. 2022년 1월 노르웨이 혹한 시험장에서 독일 대표 한스가 큰 소리로 웃으며 던진 말이었습니다. 영하 20도를 밑도는 바람이 얼굴을 때렸죠. 시험장엔 독일과 프랑스 그리고 한국에서 온 관계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저는 에이리 칼베르그 노르웨이 국방물자국 선임 분석관입니다. 20년간 혹한 환경에서 군사 장비를 시험해왔죠. 그런 제 눈앞에서 한국의 K 전차가 시동을 걸고 있었습니다. 한스의 조롱은 계속됐어요. 아시아에서 만든 전차가 노르웨이 겨울을 견딜 수 있을까요? 김치 냄새나 나지 않으면 다행이지. 독일 팀이 폭소를 터뜨렸습니다. 한국 측 기술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태블릿을 보며 뭔가를 확인하고 있었죠. 저는 그의 침착함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경사각 30도의 빙판길이 우리 앞에 있었습니다. 이 코스는 악명이 높았어요. 작년에 독일 레오파드가 2번이나 미끄러졌던 곳이거든요. 프랑스 르클레르는 아예 올라가다가 멈춰버렸죠. K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뭔가 다르다는 걸 느꼈어요. 궤도가 빙판을 물어뜯는 소리가 달랐습니다. 마치 얼음 위가 아니라 아스팔트 위를 달리는 것처럼 안정적이었죠. 전차는 거침없이 경사를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한스의 웃음이 멈췄습니다. K가 경사 중간쯤 올라갔을 때였어요. 포탑이 갑자기 왼쪽으로 회전했습니다. 이동사격 준비였죠. 시험장에 긴장감이 흘렀어요. 이동사격, 그것도 30도 경사의 빙판에서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거든요. 포성이 울렸습니다. 2000m 밖 표적에서 연기가 피어올랐어요. 명중입니다. 관측병이 외쳤습니다. 정중앙 명중. 시험장이 순간 묘지처럼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20년 동안 이 시험장에서 일했지만 혹한 빙판 경사로에서 이동사격 첫 발로 명중시킨 전차는 처음 봤거든요. 육군 대대장 라르센이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에이리, 내 눈을 믿을 수가 없네. 정말 첫 발이었나? 네, 대대장님. 첫 발이었습니다. 라르센은 태블릿을 꺼내 뭔가를 급하게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저도 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이건 반드시 정확히 기록해야 할 순간이었으니까요. K가 정상에 도달하는 데 걸린 시간은 12분 40초였습니다. 레오파드가 첫 시도에서 실패하고 두 번째 시도에서 기록한 21분보다 거의 절반이나 빨랐죠. 한국 측 기술자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혹한 내구성 시험을 하겠습니다. 엔진을 끄고 6시간 방치한 뒤 재시동하는 거죠. 한스가 비웃었어요. 영하 20도에서 6시간이면 시동이 걸리겠습니까? 걸립니다. 한국 기술자의 대답은 단순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평가단은 휴게실로 이동했습니다. 내부 단말기에 메시지가 폭주하기 시작했어요. K 성능 예상 완전 초과. 이동사격 정확도 믿을 수 없음. 독일 측 당황한 표정. 저는 커피를 마시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기술적으로 답은 이미 나왔어요. K가 압도적이었죠. 하지만 뭔가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한스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에이릭, 인상적이긴 하지만 한 번의 시험이 전부는 아니지 않나? 물론입니다. 하지만 이동사격 첫발 명중은 운이 좋았을 수도 있지. 한스가 제 발을 잘랐습니다. 그리고 자네도 알겠지만 우리는 단순히 성능만 보는 게 아니야. 독일과 노르웨이는 나토 창립부터 함께한 70년 동맹이네. 부품 호환성, 정비 체계, 훈련 시스템, 모든 게 통합되어 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생각했죠. 그래서 우리가 성능이 떨어지는 무기를 선택해야 한다는 건가? 오후가 되자 K 재시동 시험이 시작됐습니다. 영하 20도에서 6시간 방치된 전차였죠. 모두가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한국 기술자가 시동 버튼을 눌렀습니다. 부르릉.
단 한 번의 엔진이 걸렸어요. 매연도 거의 없었습니다. 정상 작동이었죠. 불가능해. 누군가 독일팀에서 중얼거렸습니다. 라르센 대대장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한국 기술자가 설명했습니다. 한국도 겨울이 춥습니다. 우리는 이런 환경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요. 특수 배터리와 예열 시스템을 개발했죠. 그때 독일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레오파드 시험이 연기된다는 거였어요. 포 안정화 시스템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이유였죠. 일주일 뒤로 미뤄졌습니다. 저녁이 되자 평가단 내부 회의가 열렸습니다. 라르센이 먼저 말했어요. 오늘 본 건 충격적이었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입니다. 하지만 너무 성급한 판단은 위험합니다. 한스가 즉시 반박했죠. 레오파드는 실전에서 검증된 전차입니다.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그곳은 사막이었습니다. 제가 끼어들었어요. 노르웨이는 다릅니다. 한스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에이릭, 자네는 기술 분석만 하면 되네. 큰 그림은 우리가 봐야지. 큰 그림. 저는 그 말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밤늦게 저는 혼자 사무실에 남아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K의 모든 수치가 레오파드를 앞섰어요. 가속력, 등판 능력, 사격 정확도, 혹한 시동성. 제 개인 기록장에 적었습니다. 정답은 K. 그런데 바로 밑에 한 줄을 더 추가했죠. 하지만 정답을 선택하지 않을 것이다. 일주일 뒤 레오파드 시험이 재개됐습니다. 첫 번째 시도, 경사로 중간에서 미끄러졌습니다. 두 번째 시도, 겨우 올라갔지만 28분이 걸렸죠. 이동사격은 3발을 쏴서 한 발만 명중시켰습니다. 그것도 표적 가장자리였어요. 한스가 변명했습니다. 개선의 여지가 있다는 거지. 독일은 피드백을 받아 항상 발전시키니까.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완성품을 보내면 안 되나? 다음 날 프랑스 르클레르 시험이 있었습니다. 결과는 더 실망스러웠어요. 경사로를 아예 오르지 못했거든요. 이틀 뒤 최종평가 회의가 열렸습니다. 라르센이 기술 보고서를 발표했어요. K가 모든 항목에서 최고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러자 한스가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합적으로 봐야 합니다. 정치적 고려, 동맹 관계, 장기적 협력 가능성, 그리고 기술 이전이죠. 누군가 덧붙였습니다. 독일은 우리에게 생산 기술을 이전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손을 들었어요. 하지만 전차가 먼저 와야 기술 이전도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독일이 납기를 지킬 수 있을까요? 회의장이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한스가 날카롭게 쏘아봤죠. 독일은 항상 약속을 지켜왔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저는 의심스러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라르센이 저를 따로 불렀어요. 에이릭, 자네 생각이 옳아. K가 최고야. 하지만 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위에서 이미 결정이 났어. 독일이야. 나토, EU, 모든 게 연결되어 있어. 한국은 너무 멀잖아. 멀다. 물리적 거리를 말하는 걸까? 아니면 심리적 거리를 말하는 걸까? 그날 밤, 저는 K2 시험 영상을 다시 봤습니다. 빙판 경사를 거침없이 오르며 첫 발로 표적을 명중시키는 장면. 한국 기술자가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한국도 춥습니다. 우리는 이해합니다. 그들은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게 뭔지 정확히 알았죠. 반면 독일은 뭘 보여줬나요? 재조정, 연기, 변명. 내부 단말기에 메시지가 왔습니다. 익명이었어요. 3년 뒤 폴란드가 K180대를 실전 배치할 때 우리는 빈손일 겁니다. 누가 보낸 건지 몰랐지만 그 예언은 정확했습니다. 2025년 지금 우리는 정말 빈손입니다. 독일은 계속 납기를 연기하고 있고 폴란드는 K로 국경을 지키고 있죠. 저는 그때 작성했던 개인 기록장을 다시 꺼내봅니다.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어요. 정답은 K. 하지만 우리는 동맹을 선택할 것이다. 그리고 그 대가를 치를 것이다. 지금 우리는 그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전차 없는 3년째 겨울을 보내면서요. 한스는 어디 있을까요? 아마 여전히 독일은 곧 해결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겠죠. 하지만 노르웨이 병사들은 묻습니다. 언제요? 언제 우리도 전차를 받나요? 저는 대답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정답을 알면서도 틀린 선택을 했으니까요. 시험이 끝나고 일주일 뒤였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아침 일찍 사무실에 도착했어요. 책상 위에 빨간 폴더가 놓여 있었죠.
기밀 표시가 찍힌 회의록이었습니다. 첫 페이지를 펼치자마자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제가 작성한 기술 분석이 어디에도 없었거든요. K의 이동사격 첫발 명중, 12분 40초의 등판 기록, 영하 20도, 즉시 시동. 모든 구체적 수치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대신 이런 문구들이 가득했죠. 정치적 조율 필요, 동맹국 관계 우선 고려, 장기적 협력 체제 구축. 저는 당황스러웠습니다. 분명 라르센 대대장도 K가 최고라고 인정했는데 왜 회의록엔 다르게 적혀 있는 걸까요?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한스였어요. 그는 제 사무실로 들어오며 미소를 지었죠. 에이릭, 회의록 확인했나? 네, 했습니다만. 제 기술 보고서는 어디 있죠? 한스가 의자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기술은 중요하지만 전부가 아니야. 우리는 더 큰 그림을 봐야 하네. 또 그 말이었습니다. 큰 그림. 한스. 하지만 K의 성능은 객관적으로. 객관성. 한스가 제 말을 잘랐어요. 세상에 완전히 객관적인 건 없네. 모든 선택엔 맥락이 있지. 그가 서류 하나를 꺼냈습니다. 나토 로고가 찍혀 있었죠. 어제 브뤼셀에서 비공식 의견서가 왔네. 읽어보게. 저는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노르웨이의 방산 선택은 나토 전체 방어 체계에 영향을 미친다. 동맹의 일관성과 상호 용성을 고려해야 한다. 나토 자문관의 서명이 있었습니다. 공식 명령은 아니었지만 무시할 수 없는 압박이었죠. 한스가 계속 말했어요. 독일 외교부에서도 연락이 왔어. 만약 우리가 레오파드를 선택하면 특별 조건을 제시하겠다고. 기술 이전은 물론이고 현지 생산 시설까지. 그래서 납기는요? 제가 물었습니다. 한스의 표정이 잠시 굳었다가 다시 미소를 지었죠. 곧 해결될 거야. 독일이 언제 약속을 어긴 적 있나?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했죠. 이미 시험 일정도 계속 미뤘는데. 한스가 나간 뒤 저는 제 초안 보고서를 다시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더 신중하게 모든 데이터를 포함시켜서요. K의 우수성을 부정할 수 없게 만들려고 했죠. 오후에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반려됐다는 통보를 받았어요. 너무 기술 편향적이라는 이유였습니다. 저는 라르센 대대장을 찾아갔어요. 그는 자기 사무실에서 뭔가를 읽고 있었죠. 대대장님, 제 보고서가 반려됐습니다. 라르센이 고개를 들었어요. 피곤해 보였습니다. 나도 들었네, 에이릭. 하지만 손 쓸 수가 없어. 왜죠? 대대장님도 K가 최고라고 하셨잖습니까? 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가 뭐라고 해도 소용없어. 이미 위에서 결정이 내려진 것 같아. 그럼 우리가 시험을 왜 한 겁니까? 라르센이 씁쓸하게 웃었어요. 형식이지. 민주적 절차라는 형식. 저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내부 단말기를 열었더니 메시지가 가득했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K를 지지하는 의견들이 하나둘 사라지고 있었거든요.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삭제하는 것처럼. 저녁 무렵 한스가 또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표정이 심각했어요. 에이릭, 자네와 진지하게 얘기하고 싶네. 무슨 일입니까? 자네가 계속 K를 밀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 그만하는 게 좋을 거야. 저는 단지 객관적 사실, 한스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자네가 말하는 사실이 조직을 곤란하게 만들고 있어. 처음으로 한스가 본색을 드러낸 순간이었습니다. 독일과 노르웨이는 70년을 함께했네. EU도 있고 나토도 있어. 한국. 그들은 우리와 뭘 공유하나? 문화, 가치관, 아무것도 없지 않나.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우리가 필요한 전차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전차는 단순한 무기가 아니야. 한스가 소리쳤어요. 그건 신뢰의 상징이고 동맹의 증표야. 자네는 그걸 이해 못하나? 저는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동의할 수 없었죠. 한스가 나간 뒤 저는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컴퓨터 화면엔 제가 작성한 보고서가 떠 있었어요. K의 완벽한 성능을 증명하는 데이터들. 하지만 이제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독일 방산업체 직원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에이릭 씨. 레오파드에 대해 추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무슨 설명이죠? 시험에서 보신 건 프로토타입이었습니다. 실제 납품 모델은 훨씬 개선될 겁니다. 프로토타입. 그럼 완성품도 아닌 걸 가져와서 시험한 거란 말인가요? 언제 완성됩니까? 2년 정도면.
2년.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며칠 뒤 평가표 수정 회의가 열렸습니다. 회의실엔 이상한 긴장감이 흘렀어요. 모두가 알고 있었죠. 기술적으론 K가 최고라는 걸. 하지만 아무도 그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한스가 새로운 평가 기준을 제시했어요. 기술 40%, 정치적 고려 30%, 경제성 30%.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정치적 고려가 왜 들어갑니까? 우리는 무기를 사는 거지 동맹을 사는 게 아닙니다. 에이릭, 한스가 짜증을 냈어요. 자네는 왜 이렇게 고집스러운가? 저는 단지, 됐네. 그가 소리쳤습니다. 자네 의견은 충분히 들었어. 하지만 결정은 다수결로 하지.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레오파드가 선택됐어요. 7대 3이었죠. 저는 그 셋 중 하나였습니다. 나머지 둘은 라르센과 또 다른 기술 담당관이었어요. 회의가 끝나고 라르센이 제게 속삭였습니다. 우리가 옳았어. 에이릭. 언젠가 증명될 거야. 언젠가. 그게 언제일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한국 측 기술자에게서 메일이 왔습니다. 결과를 들었습니다. 아쉽지만 이해합니다. 만약 마음이 바뀌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K는 항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항상 준비되어 있다. 그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우리는 기술을 배신했다. 객관성을 포기했다. 그리고 미래를 저당 잡혔다. 독일이 약속을 지킬까? 모르겠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하다. K는 지금도 어디선가 달리고 있을 것이다. 다른 나라를 위해. 일주일 뒤 폴란드가 K 구매 의향서를 제출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180대 규모였죠. 한스는 코웃음 쳤어요. 폴란드는 항상 서두르지. 나중에 후회할 거야. 정말 그럴까요? 저는 폴란드 국방부 친구에게 전화했습니다. 왜 K를 선택했어? 그의 대답은 단순했습니다. 러시아가 코앞이야. 우리에겐 지금 당장 전차가 필요해. K는 바로 납품 가능하다고 했어. 독일? 그들은 3년을 기다리래. 3년. 저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습니다. 노르웨이의 긴 겨울밤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우리도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지금 당장 전차가 필요했죠. 하지만 우리는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동맹이라는 이름으로. 다음 날 독일에서 연락이 왔어요. 생산 일정에 차질이 있습니다. 6개월 정도 지연될 것 같습니다. 6개월.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그때 독일 공장은 에너지 위기로 가동률이 60%까지 떨어진 상태였어요. 하지만 그들은 그 사실을 숨겼죠. 동맹이니까 우리가 이해해 줄 거라 생각했나 봅니다. 저는 내부 시스템에 기록을 남겼습니다. 첫 번째 납기 지연. 6개월.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죠. 이게 끝이 아닐 거라고. 한스는 여전히 낙관적이었습니다. 일시적인 문제야. 곧 해결될 거야.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한번 무너지기 시작한 신뢰는 쉽게 회복되지 않는다는 걸. 제 시도 2023년 3월이었습니다. 독일에서 또 연락이 왔어요. 레오파드 시연이 연기된다는 거였죠. 이번이 두 번째였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생산 라인 점검이 필요합니다. 독일 담당자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렸어요. 한 달만 더 기다려주시면. 저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처음 6개월 지연, 그 다음 3개월, 이제 또 한 달이라.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 걸까요? 라르센 대대장이 제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표정이 어두웠어요. 에이릭, 방금 독일 에너지 현황 보고서를 받았네. 그가 태블릿을 보여줬습니다. 거기엔 충격적인 수치가 적혀 있었죠. 산업용 전기료 280% 상승, 제조업 평균 가동률 60%, 60%라니 공장이 절반 겨우 넘게 돌아간다는 얘기였습니다. 이래도 레오파드를 기다려야 할까요? 제가 물었어요. 라르센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도 모르겠네. 하지만 이미 계약서에 서명했잖아. 그때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뜻밖에도 한국 생산라인 반장이었어요. 박준호라는 이름이었죠. 그는 노르웨이에 출장 와 있다고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에이릭 씨, 혹시 시간 있으시면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회의실로 이동했습니다. 박 반장은 가방에서 태블릿을 꺼냈어요. 저희가 폴란드에 납품 중인 K 생산 현황입니다. 참고하실 수 있게 공유하려고요.
화면에는 실시간 생산 현황이 떴습니다. 깔끔한 그래프와 차트들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었죠. 현재 월 15대 생산 중이고 폴란드 납품부는 정확히 일정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연은 없었습니까? 라르센이 물었어요. 박 반장이 웃었습니다. 단 하루도 없었습니다. 저희는 약속을 지키는 게 신뢰의 시작이라고 믿거든요. 그가 다른 자료를 보여줬어요. 하루 단위로 정리된 일정표였습니다. 언제 어떤 부품이 도착하고, 언제 조립이 완료되고, 언제 출고되는지. 모든 게 투명했죠. 이런 자료를 왜 보여주시는 겁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혹시 마음이 바뀌실 수도 있으니까요. 박 반장이 솔직하게 말했어요. 저희는 언제든 노르웨이와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가 떠난 뒤 라르센과 저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대단하군. 라르센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이런 투명성이라니. 바로 그때 한스가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있었죠. 한국 업체가 왜 여기 있었습니까? 누가 허락했죠? 그냥 참고 자료를 공유하러 왔었습니다. 제가 대답했어요. 참고 자료. 한스가 비웃었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흔들려는 거 안 보입니까? 흔들 게 뭐가 있죠? 우린 이미 독일을 선택했는데. 라르센이 차갑게 말했어요. 한스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래도 경계해야 합니다. 한국은 믿을 수 없어요. 믿을 수 없다. 웃기는 얘기였죠. 계속 납기를 미루는 독일은 믿을 만하고 정확히 일정을 지키는 한국은 믿을 수 없다니. 다음 날 육군 긴급 장비 점검이 있었습니다. 노르웨이 북부 기지였죠. 저도 참관하러 갔습니다. 현장 상황은 심각했어요. 구형 레오파드 1 전차들이 줄지어 서 있었는데 절반 이상이 정비 중이었습니다. 40년 된 노후 장비들이었죠. 병사 하나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젊은 얼굴에 불안이 가득했어요. 분석관님, 새 전차는 언제 옵니까? 곧 올 겁니다. 거짓말이었죠. 언제 올지 저도 몰랐으니까. 폴란드는 벌써 신형 K를 받았다던데요. 병사가 말했어요. 우리는 왜?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왜 우리는 기다리고만 있는지 저도 이해가 안 됐거든요. 기지 사령관이 브리핑을 시작했습니다. 현재 운용 가능한 전차는 48대입니다. 하지만 실전 투입 가능한 건 30대 미만입니다. 충격적인 수치였어요. 러시아와 국경을 맞댄 나라가 전차 30대라니. 신형 전차 도입이 시급합니다. 사령관이 강조했죠.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회의실로 돌아오자 내부 토론이 폭발했습니다. 독일이 또 연기했다며? 도대체 몇 번째야? 폴란드는 K도 벌써 50대 받았대. 우리도 재검토해야 하는 거 아니야? 하지만 한스는 여전히 고집을 부렸어요. 일시적인 문제입니다. 독일은 에너지 위기를 극복하고 있어요. 조금만 더 기다리면. 얼마나 더요? 누군가 물었습니다. 한스가 대답을 못하자 독일 산업 로비스트가 나섰어요. 클라우스라는 이름이었죠. 우리는 품질을 위해 시간을 투자하는 겁니다. 한국처럼 대충 빨리 만드는 것보다 낫지 않습니까? 그 말에 저는 화가 났어요. 대충이라고요? K가 우리 시험장에서 보여준 성능을 잊으셨습니까? 첫발 명중, 영하 20도 즉시 시동. 그건 운이었을 겁니다. 클라우스가 잘라 말했어요. 운.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때 알렉산드라에게서 이메일이 왔어요. 폴란드 야전 배치 평가단 실장이었죠. 에이릭, 다음 주 나토 회의에서 흥미로운 자료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꼭 참석하시길. 흥미로운 자료. 뭘까요? 며칠 뒤 독일에서 또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엔 더 충격적이었어요. 생산 라인 전면 개편이 필요합니다. 최소 1년은 더. 1년. 저는 수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라르센이 즉시 긴급 회의를 소집했어요. 이제 정말 안 됩니다. 그가 단호하게 말했죠. 대안을 찾아야 합니다. 한스가 반발했어요. 계약을 파기하자는 겁니까? 그럼 위약금은? 위약금보다 국가 안보가 중요합니다. 라르센이 대답했습니다. 논쟁이 격해졌어요. 그때 누군가 독일 에너지 정책 보고서를 들고 왔습니다. 원전 폐쇄 이후 제조업 전반이 붕괴 중입니다. 회복 전망도 불투명하고요. 실제 데이터를 보니 더 심각했어요. 주요 방산업체들이 줄줄이 감산에 들어갔더군요. 한스조차 할 말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클라우스가 끝까지 버텼어요. 독일은 위기를 극복할 겁니다. 우리는 늘 그래왔으니까. 언제까지 과거의 영광에 기댈 겁니까? 제가 물었어요.
그가 저를 노려봤죠. 한국이 뭘 안다고? 그들은 그저 복사품이나 만드는 복사품이 원본보다 나은 성능을 보였습니다. 제가 반박했어요. 우리 시험장에서요. 분위기가 험악해졌습니다. 그때 한국 측에서 추가 자료가 도착했어요. 박 반장이 보낸 거였죠. 폴란드 K 실전 배치 영상입니다. 참고하시라고 보냅니다. 영상을 틀었습니다. 폴란드 동부 국경 근처였어요. K 전차들이 줄지어 이동하고 있었죠. 완벽한 대형이었습니다. 포신이 일제히 움직이며 표적을 조준하는 장면은 압도적이었어요. 저거 보세요. 라르센이 말했습니다. 저게 실전 배치입니다. 저게 준비된 전력이에요. 한스도 클라우스도 말이 없었습니다. 영상 마지막에 폴란드 지휘관의 인터뷰가 있었어요. K는 약속된 날짜에 정확히 도착했습니다. 단 하루도 늦지 않았죠. 이것이 진정한 파트너십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누군가 작게 말했어요. 우리는 뭘 하고 있는 거지?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우리는 대체 뭘 하고 있는 걸까요? 독일을 기다리며 시간을 낭비하는 동안 폴란드는 이미 실전 준비를 마쳤습니다. 같은 러시아 위협을 받는 나라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걸까요? 그날 밤, 저는 제 기록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상 신호는 명확하다. 독일 제조업 가동률 60%, 전기료 280% 상승, 납기 지연 누적 2년. 반면 한국은 폴란드에 정확히 납품 중. 우리의 선택이 틀렸다는 증거가 계속 쌓이고 있다. 그리고 한 줄을 더했죠. 하지만 아직도 우리는 방향을 바꾸지 못하고 있다. 왜일까? 자존심 때문일까? 아니면 진짜로 독일을 믿는 걸까? 답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시간이 갈수록 우리의 선택은 더 큰 재앙으로 향하고 있었다는 것. 2023년 9월, 나토 북유럽 방어 회의가 브뤼셀에서 열렸습니다. 저는 노르웨이 대표단의 기술 자문으로 참석했죠. 회의장에 들어서자마자 뭔가 다른 분위기를 느꼈어요. 폴란드 대표단이 평소보다 훨씬 많은 자료를 준비해온 게 보였거든요. 알렉산드라가 저를 발견하고 다가왔습니다. 폴란드 야전 배치 평가단 실장이었죠. 에이릭, 오늘 준비한 자료를 보시면 놀라실 겁니다. 무슨 자료인데요? 그녀가 의미심장하게 웃었어요. K 실전 운용 기록입니다. 이론이 아닌 현실 말이죠.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나토 국방자문관이 의장을 맡았어요. 각국이 방어 태세를 보고하는 순서였죠.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대부분 계획과 준비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폴란드 차례가 왔을 때 알렉산드라가 일어났어요. 폴란드는 실제 전력화 완료 현황을 보고하겠습니다. 그녀가 리모컨을 눌렀습니다. 대형 화면에 영상이 떴어요. 폴란드 동부 국경 지역이었죠. 수십 대의 K 전차가 완벽한 대형으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K 180대 전력화 완료입니다. 회의장이 술렁거렸어요. 180대라니. 그것도 이미 전력화가 완료됐다고요? 한스가 제 옆에서 중얼거렸습니다. 저게 다 작동하는 건 아니겠지. 하지만 알렉산드라는 계속했어요. 화면이 바뀌며 훈련 장면이 나왔습니다. K들이 일제히 사격하는 모습이었죠. 지난 3개월간 실사격 훈련 기록입니다. 명중률 92%, 기동 중 사격 정확도 87%.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우리 시험장에서 봤던 그 성능이 실전에서 그대로 재현되고 있었어요. 아니, 오히려 더 나아진 것 같았죠. 나토 자문관이 물었습니다. 정비나 고장은 없었습니까? 평균 가동률 95%입니다. 알렉산드라가 대답했어요. 한국 측 기술진이 초기 3개월간 현장 지원을 했고, 현재는 우리 정비팀이 완전히 인수했습니다. 그녀가 다음 자료를 보여줬어요. 정비 기록이었죠. 깨끗했습니다. 큰 고장이 거의 없었어요. 독일 대표가 손을 들었습니다. 혹시 야간 작전 능력은 어떻습니까? 알렉산드라가 미소 지었어요. 보여드리죠. 새로운 영상이 떴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이었어요. 열화상 카메라로 촬영한 것 같았죠. K들이 야간에도 정확히 표적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K의 열화상 조준경은 3세대 수준입니다. 4000m 밖 표적도 식별 가능하죠. 회의장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특히 아직 신형 전차를 받지 못한 나라들의 표정이 심각해졌죠. 네덜란드 대표가 물었습니다. 납기는 정확했습니까? 단 하루도 늦지 않았습니다. 알렉산드라의 목소리에 자부심이 묻어났어요. 한국은 약속을 지키는 파트너입니다. 그 순간 저는 한스를 봤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어요. 알렉산드라가 계속했습니다. K9 자주포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면에 K9 자주포 영상이 떴어요. 연속 사격 장면이었죠. 분당 6발, 최대 사거리 40km. 이미 실전 배치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FA-5 경공격기 영상도 보여줬어요. 폴란드 공군 마크를 단 FA-5 편대 비행을 하고 있었죠. 조종사 훈련도 순조롭게 진행 중입니다. 한국 측이 시뮬레이터와 교관을 지원했거든요.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폴란드는 단순히 무기만 산 게 아니었어요. 완전한 방어 체계를 구축한 거였죠. 그것도 불과 1년 만에 나토 자문관이 정리했습니다. 폴란드의 사례는 인상적입니다. 신속한 전력화의 모범이네요. 휴식 시간에 노르웨이 대표들이 모였습니다. 모두 충격에 빠진 표정이었어요. 우리는 뭘 하고 있는 거지? 누군가 말했습니다. 3년째 기다리고 있잖아. 다른 사람이 답했어요. 라르센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에이릭, 자네 생각은? 우리가 시험장에서 본 게 맞았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K는 진짜였어요. 한스가 끼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와 폴란드는 상황이 달라요. 우리는 뭐가 다릅니까? 라르센이 차갑게 물었어요. 러시아 위협은 똑같은데. 한스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회의가 재개됐어요. 이번엔 각국의 조달 계획을 논의하는 시간이었죠. 독일 대표가 발표했습니다. 레오파드의 A8 개발이 진행 중입니다. 2025년 말 생산 예정입니다. 2025년 말. 아직도 2년이나 남았다는 얘기였어요. 프랑스도 비슷했습니다. 르클레르 개량형은 2026년. 그때 핀란드 대표가 손을 들었어요. 우리도 K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폭탄 발언이었죠. 회의장이 다시 술렁거렸어요. 폴란드의 성공 사례를 봤습니다. 핀란드 대표가 계속했어요. 우리도 신속한 전력화가 필요합니다. 독일 대표가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나토 표준화는 어떻게? 표준화보다 당장 전차가 있는 게 중요합니다. 핀란드 대표가 단호하게 말했죠. 알렉산드라가 추가 자료를 공유했습니다. K는 나토 표준 탄약을 사용합니다. 통신 체계도 호환 가능하고요. 표준화 문제는 없습니다. 저는 속으로 감탄했어요. 한국이 이미 그런 것까지 준비했다니. 독일 측이 침묵에 빠졌습니다. 할 말이 없는 것 같았어요. 점심시간에 알렉산드라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에이릭, 실제로 보니 어떻습니까? 인상적입니다. 정말로 모든 약속을 지켰군요. 그녀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한국은 다릅니다. 그들은 전쟁을 직접 겪은 나라예요. 무기가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생존의 도구라는 걸 알죠.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오후 세션에서 더 충격적인 발표가 있었어요. 폴란드가 실전 시뮬레이션 결과를 공개한 거였죠. K 전차 대대와 레오파드 2대대의 모의 교전 결과입니다. 화면에 시뮬레이션 데이터가 떴습니다. K가 압도적이었어요. 기동성과 화력에서 확실한 우위를 보였죠. 특히 험지 기동전에서 K가 뛰어났습니다. 알렉산드라가 설명했어요. 현수 장치가 지형 적응력이 탁월하거든요. 노르웨이군 대표가 속삭였습니다. 우리 지형의 딱이야. 한스가 반박하려 했지만 데이터 앞에선 무력했어요.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 회의 마지막에 나토 자문관이 비공식 평가를 발표했습니다. 폴란드의 K 전력화는 동유럽 방어력 강화에 실질적 기여를 했습니다. 신속한 전력화의 중요성을 보여준 사례로 평가됩니다. 공식 인정이었죠. 나토가 K를 인정한 거예요. 회의가 끝나고 노르웨이 대표단은 조용했습니다. 모두가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 같았어요. 호텔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라르센이 말했습니다. 에이릭, 우리가 틀렸어. 알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바꿀 수 있을까?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계약서에 이미 서명했고 위약금도 있고 무엇보다 정치적 체면이 있었죠. 그날 밤 저는 호텔 방에서 폴란드 자료를 다시 검토했습니다. 모든 게 완벽했어요. 납기, 성능, 가격, 정비. 제 기록장에 적었습니다. 실전이 증명했다. K는 약속 그 이상이었다. 우리가 시험장에서 본 건 빙산의 일각이었다. 폴란드는 현명했고 우리는 어리석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적었죠. 한스는 여전히 부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명확하다. 독일은 오지 않을 것이고 우리는 계속 기다릴 것이다. 그 사이 폴란드는 더 강해질 것이다. 다음 날 아침
충격적인 뉴스가 떴습니다. 독일 라인메탈 생산 차질로 납기 추가 연기 발표.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막상 현실이 되니 허탈했어요. 한스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에이릭, 이건 일시적인. 저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더는 그의 변명을 듣고 싶지 않았거든요. 창밖을 봤습니다. 브뤼셀의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폴란드는 이미 새로운 시대를 열었는데 우리는 아직도 과거에 매여 있었습니다. 언제까지 이럴 건가? 저는 자문했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2024년 5월 폴란드 동부 야전기지 초청 행사가 열렸습니다. 나토 회원국 국방 관계자들이 초대됐죠. 저는 노르웨이 대표단으로 참석했습니다. 비스와 강을 건너 폴란드에 도착했을 때 뭔가 달라진 분위기를 느꼈어요. 국경 지대가 예전보다 훨씬 삼엄해 보였거든요. 알렉산드라가 공항에서 우리를 맞았습니다. 에이릭, 오늘 보실 건 단순한 전시가 아닙니다. 실제 작전 준비 태세를 보여드릴 거예요. 버스를 타고 야전기지로 이동하는 동안 창밖으로 뭔가 거대한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K 전차들이었어요.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길게 늘어서 있었죠. 한스가 제 옆에서 중얼거렸습니다. 과시용이겠지.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저건 과시가 아니라 실제였다는 걸. 기지에 도착하자 폴란드 운용대장이 우리를 맞았습니다. 스타니스와프 대령이었죠. 여러분께 폴란드의 새로운 방패를 보여드리게 되어 영광입니다. 그가 우리를 전망대로 안내했습니다. 올라가자마자 모두가 숨을 멈췄어요.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압도적이었습니다. 수백 대의 K 전차가 완벽한 대형으로 정렬해 있었어요. 햇빛에 반짝이는 포신들이 일제히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었죠. K 전차 180대입니다. 스타니스와프 대령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모두 실전 배치 완료됐죠. 네덜란드 대표가 물었습니다. 정말 모두 작동합니까? 대령이 웃으며 무전기를 들었어요. 제1대대 시동. 굉음이 울렸습니다. 60대의 K가 동시에 시동을 걸었어요. 검은 연기 한 줄 없이 깨끗했죠. 제2대대 포탑 회전. 또 다른 60대가 포탑을 좌우로 회전시켰습니다. 동시에 움직이는 모습이 마치 하나의 거대한 생명체 같았어요. 제3대대 전진. 나머지 60대가 천천히 전진하기 시작했습니다. 땅이 울렸어요. 그 진동이 전망대까지 전해졌죠. 저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기가 아니었어요. 살아있는 전력이었죠. 알렉산드라가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이제 정확한 데이터를 보여드리죠. 화면에 상세한 인도 일정표가 떴어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매달 몇 대씩 인도됐는지 정확히 기록되어 있었죠. 보시다시피 한국은 약속한 날보다 단 하루도 늦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날짜들을 하나씩 짚어가며 설명했어요. 2022년 12월 첫 배치분 10대, 예정일 15일, 실제 도착 13일. 이틀 일찍 왔죠. 2023년 3월 2차분 20대, 예정일 20일, 실제 도착 20일. 정확했습니다. 2023년 9월 3차분 40대, 예정일 30일, 실제 도착 28일. 또 이틀 빨랐어요. 독일 대표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운송 지연도 없었습니까? 날씨나 항로 문제로? 한국은 그런 것까지 계산에 넣었습니다. 알렉산드라가 대답했어요. 여유 일정을 미리 확보했거든요. 그래서 단 한 번도 늦지 않았죠. 폴란드 국방부 공식 인도 확인문을 보여줬습니다.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매 배치마다 일정 준수 확인이라는 문구가 있었죠. 스타니스와프 대령이 우리를 K9 자주포 구역으로 안내했습니다. K9 자주포 120대도 전력화됐습니다. K9들이 일렬로 서 있었어요. 포신을 하늘로 향한 모습이 위압적이었죠. 실사격 시범을 보여드리죠. 그의 신호에 따라 10대의 K9가 사격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자동 장전 시스템이 작동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발사, 쿵, 쿵, 쿵. 연속 사격이 시작됐습니다. 분당 6발의 속도였어요. 포탄이 하늘로 솟구쳐 올랐다가 사라졌죠. 사거리 40km 지점의 탄착 확인, 관측병의 보고가 들렸습니다. 전탄 명중. 프랑스 대표가 감탄했어요. 놀라운 정확도군요. 이번엔 FA-5 경공격기를 보러 갔습니다. 활주로의 24대가 대기 중이었어요. 폴란드 조종사가 설명했습니다. 한국 교관들이 6개월간 훈련시켜 줬습니다. 시뮬레이터부터 실제 비행까지 체계적이었죠.
그때 내 대에 FA-50이 이륙했습니다. 매끈한 동체가 하늘로 치솟았어요. 편대를 이뤄 저공 비행을 하다가 급상승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작전 능력은? 나토 관계자가 물었습니다. 공대지, 공대공 모두 가능합니다. 특히 근접 항공 지원에 탁월하죠. 점심시간에 폴란드 병사들과 대화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젊은 전차병이 제게 다가왔어요. K를 직접 운용해보니 어떻습니까? 제가 물었죠. 최고입니다. 그의 눈이 빛났어요. 조작이 직관적이고 반응이 빨라요. 무엇보다 믿을 수 있습니다. 믿을 수 있다? 네. 고장이 거의 없거든요. 매일 훈련해도 멀쩡해요. 그 말이 인상 깊었습니다. 신뢰성. 그게 진짜 무기의 가치였죠. 오후에 가장 충격적인 발표가 있었어요. 알렉산드라가 전체 비용 대비 효과를 공개한 거였죠. K 180대, K9 120대, FA-5 24대. 총 비용은 당초 독일 레오파드 100대 가격과 비슷했습니다. 회의장이 술렁거렸어요. 같은 돈으로 3배의 무기를 산 거였죠. 한스가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품질, 알렉산드라가 끼어들었어요. 품질요? 가동률 95%, 명중률 90% 이상입니다. 이보다 뭘 더 원하시죠? 한스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할 말이 없는 것 같았어요. 스타니스와프 대령이 추가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이 무기들을 운용하고 있다는 거죠. 3년을 기다린 게 아니라. 그 말에 저는 움찔했습니다. 3년. 우리가 독일을 기다린 시간이었죠. 노르웨이 대표 중 하나가 작게 말했어요. 우리는 아직도 기다리고 있는데. 알렉산드라가 마지막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한국 생산 라인 실시간 영상이었어요. 한국은 지금도 생산 중입니다. 추가 주문이 들어오면 즉시 대응 가능하죠. 생산 능력의 80%를 자국이 통제합니다. 화면에 창원 공장의 모습이 보였어요. 로봇과 사람이 조화롭게 일하고 있었죠. 체계적이고 효율적이었습니다. 이게 진짜 동맹입니다. 알렉산드라가 말했어요.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는 신뢰죠. 저는 긴 침묵에 빠졌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놓쳤는지 너무나 명확했거든요. 행사가 끝나갈 무렵 나토 대표단이 비공식 코멘트를 했습니다. 폴란드의 선택은 현명했습니다. 빠른 전력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줬죠. 독일 대표들은 일찍 자리를 떴습니다. 체면이 말이 아니었겠죠. 저녁 만찬에서 스타니스와프 대령이 제게 말했어요. 에이릭 씨, 노르웨이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이미 계약은 바꿀 수 있죠. 중요한 건 국가 안보입니다. 그의 말이 맞았어요. 하지만 우리에겐 그럴 용기가 있을까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한스와 마주쳤습니다. 그는 피곤해 보였어요. 에이릭, 오늘 본 게 전부는 아니야. 뭐가 더 있죠? 독일은 곧 회복할 거야. 그의 목소리엔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도 알고 있었겠죠. 게임이 끝났다는 걸. 그날 밤, 저는 폴란드가 준비한 자료집을 다시 봤습니다. 모든 페이지가 숫자로 가득했어요. 날짜, 수량, 가동률, 명중률. 거짓이 없었습니다. 과장도 없었어요. 그저 사실만 있었죠. 제 기록장에 적었습니다. 오늘 진짜 군사력을 봤다. 종이 위에 계획이 아닌 땅 위에 철과 강철을. 폴란드는 준비됐고 우리는 여전히 기다리고 있다. 이것이 현명한 선택과 어리석은 선택의 차이다. 창밖을 봤습니다. 폴란드의 밤하늘에 별이 가득했어요. 어딘가에선 K들이 국경을 지키고 있겠죠. 폴란드 병사들과 함께 자랑스럽게 든든하게. 그리고 노르웨이에선 우리 병사들이 40년 된 낡은 전차를 타고 있을 겁니다. 언제 올지 모르는 독일 전차를 기다리면서 전화가 울렸습니다. 라르센 대대장이었어요. 에이릭, 폴란드는 어땠나?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래, 나도 보고서를 받았네. 우리가 완전히 틀렸어. 그의 목소리에 후회가 가득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물었어요. 모르겠네. 하지만 뭔가는 해야 해. 더 늦기 전에. 하지만 이미 많이 늦은 것 같았습니다. 벌써 3년이었으니까요. 2024년 8월 오슬로 국방부 지하 상황실에서 긴급 보고서를 읽고 있었습니다. 노르웨이 북부 방어선 평가 결과였죠.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현재 가용 전차 28대, 실전 투입 가능 전차 19대, 방어선 공백 위험 지수 73%,
73%. 거의 무방비 상태라는 뜻이었습니다. 라르센 대대장이 옆에서 한숨을 쉬었어요. 이대로는 안 됩니다. 뭔가 결정을 내려야 해요. 그때 문이 열리고 노르웨이 국방국장이 들어왔습니다. 올라프 소렌센 국장이었죠. 표정이 심각했어요. 독일에서 또 연락이 왔습니다. 추가 지원이라고. 이제는 놀랍지도 않았습니다. 몇 번째인지 셀 수도 없었으니까요. 얼마나 더 지연됩니까? 제가 물었어요. 최소 1년. 아니, 그것도 확실하지 않대요. 순간 상황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이제 정말 한계였어요. 소렌센 국장이 계속했습니다. 폴란드 방문 보고서를 읽었습니다. K 전력화가 완료됐다면서요? 네. 180대 모두 실전 배치됐습니다. 제가 대답했어요. 그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죠. 새로운 접근이 필요합니다. 에이릭, 보고서를 하나 작성해 주시오. 우리의 조달 전략을 완전히 재검토하는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저는 그동안 쌓아온 모든 자료를 꺼냈어요. 일주일 동안 밤을 새워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단순했죠. 실전과 납기 새로운 조달 패러다임. 첫 페이지에 이렇게 적었어요. 우리는 지난 3년간 잘못된 기준으로 무기를 선택했다. 정치적 고려, 전통적 동맹, 체면. 이런 것들이 기술과 납기보다 우선시됐다. 그 결과 우리는 전차 없이 3년을 보냈고 폴란드는 완전한 기계화 사단을 구축했다. 데이터를 첨부했습니다. 독일 생산 중단 횟수 7번, 누적 지연 기간 3년 6개월, 노르웨이 방어력 감소율 42%, 폴란드 K 가동률 95%, 그리고 새로운 조달 기준을 제시했어요. 첫째, 즉시 납품 가능성. 둘째, 검증된 생산 능력. 셋째, 공급망 안정성. 넷째, 실전 운용 데이터. 다섯째, 가격 대비 효율. 정치적 고려는 뺐습니다. 완전히. 보고서를 제출하던 날, 한스가 제 사무실로 찾아왔어요.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죠. 에이릭, 이게 뭡니까? 그가 보고서를 흔들었어요. 사실입니다. 사실, 당신이 독일과 노르웨이의 70년 관계를 모욕하고 있어요. 저는 숫자만 제시했습니다. 제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3년 6개월 지연. 이것도 모욕입니까? 한스가 책상을 쳤습니다. 독일은 품질을 위해 시간을 들이는 겁니다. 그 시간 동안 우리 병사들은 뭘로 나라를 지킵니까? 그가 말문이 막혔어요. 저는 계속했습니다. 한스, 현실을 봐야 합니다. 독일 제조업은 붕괴했어요. 에너지 위기는 계속되고 있고요. 그들이 언제 회복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동맹이 전차를 대신할 수 있습니까? 제가 끼어들었어요. 러시아 탱크가 국경을 넘어올 때 우리가 동맹 조약문을 흔들면 물러갈까요? 한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때 소렌센 국장이 들어왔어요. 두 분 다 회의실로 오시죠. 고위급 회의를 열겠습니다. 회의실엔 군 수뇌부가 모여 있었습니다. 육군 참모총장, 국방차관, 조달본부장. 모두 진지한 표정이었죠. 소렌센 국장이 시작했습니다. 에이릭의 보고서를 모두 읽으셨을 겁니다. 이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육군 참모총장이 먼저 말했어요.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겠습니다. 병사들이 묻습니다. 언제 새 전차가 오냐고.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조달본부장이 덧붙였죠. 독일과 재협상을 시도했지만 그들도 확답을 못합니다. 공장 정상화가 언제일지 모른다고. 한스가 손을 들었어요. 하지만 계약 파기는 큰 외교 문제가 됩니다. 나토 내부 결속력도. 나토가 우리에게 전차를 주나요? 참모총장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소렌센 국장이 제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에이릭, 당신의 새로운 조달 기준을 설명해 주시오. 저는 일어섰습니다. 이제 모든 걸 걸 때였어요. 우리는 프레임을 바꿔야 합니다. 제가 시작했죠. 지금까지 우리는 누구와 계약하느냐에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언제 받느냐입니다. 화면에 그래프를 띄웠어요. 시간 대비 전력 감소 곡선이었죠. 매년 15%씩 전력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구형 장비 노후화 때문이죠. 이대로면 2년 뒤 우리는 전차 10대도 운용할 수 없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어요. 폴란드와 노르웨이의 전력 비교였습니다. 폴란드는 지금 K180대를 운용합니다. 우리는 19대. 같은 러시아 위협을 받는 나라인데 이런 차이가 납니다. 왜일까요?
제가 모두를 둘러봤어요. 그들은 납기를 최우선했고 우리는 체면을 택했기 때문입니다. 한스가 또 끼어들었어요. 그건 단순한 비교. 단순하다고요? 제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국가 안보가 단순한 문제입니까? 저는 새로운 자료를 보여줬어요. 한국의 생산 능력 분석이었죠. 한국은 생산의 80%를 자국이 통제합니다. 핵심 부품을 직접 만들죠. 반면 독일은 부품을 10여 개국에서 수입합니다. 그중 하나만 문제가 생겨도 전체가 멈춥니다. 공급망 안정성 면에서 한국이 압도적입니다. 제가 결론 지었어요. 조달 본부장이 물었습니다. 그럼 지금이라도 한국과 접촉하면 가능합니다. 제가 대답했어요. 박준호 반장이 언제든 협의할 준비가 됐다고 했습니다. 소렌센 국장이 깊은 생각에 빠졌어요. 그러다가 말했죠. 투표하겠습니다. 독일 계약을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대안을 찾을 것인가. 손을 드는 시간이었습니다. 새로운 대안 쪽에 6명이 손을 들었어요. 유지 쪽은 둘뿐이었죠. 한스와 또 다른 친독일 인사였습니다. 결정됐습니다. 소렌센 국장이 선언했어요. 대안을 모색하겠습니다. 한스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건 배신입니다. 역사적 실수가 될 겁니다. 실수는 이미 3년 전에 했습니다. 소렌센 국장이 차갑게 말했죠. 이제 바로잡을 때입니다. 한스가 회의실을 나가며 문을 쾅 닫았어요. 남은 사람들은 조용했습니다. 모두가 알았죠.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걸. 참모총장이 말했어요. 빨리 움직여야 합니다. 메일이 아깝습니다. 에이릭, 한국 측과 비공식 접촉을 시작하시오. 소렌센 국장이 지시했어요. 조용히, 하지만 신속하게. 회의가 끝난 뒤 라르센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잘했어, 에이릭. 누군가는 진실을 말해야 했어. 하지만 한스는 과거에 살고 있어. 우리는 미래를 봐야지. 그날 밤, 저는 박준호 반장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 반장님. 논의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조용히 만날 수 있을까요? 30분 만에 답이 왔어요. 에이릭 씨,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언제든 환영입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오슬로의 여름밤은 해가 지지 않아 밝았어요. 어디선가 한스가 독일 대사관에 전화하고 있겠죠. 우리의 배신을 알리면서.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이게 배신이 아니라는 걸. 진짜 배신은 우리 병사들을 무방비 상태로 방치하는 거였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독일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화가 난 목소리였어요. 노르웨이가 계약 재검토를 한다는 게 사실입니까? 아직 결정된 건 없습니다. 제가 대답했어요. 하지만 한국과 접촉한다면서요? 소문이 벌써 퍼진 모양이었습니다. 여러 옵션을 검토 중입니다. 이건 동맹에 대한 배신입니다. 또 그 말이었어요. 저는 지쳤습니다. 배신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겁니다. 제가 말했어요. 3년 6개월째 기다리게 하는 것처럼. 전화가 끊겼습니다. 오후에 내부 메시지가 왔어요. 익명이었죠. 드디어 제대로 된 결정을 했군요. 현장의 모든 병사가 지지합니다. 작은 위안이 됐습니다. 적어도 우리 병사들은 이해한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런데 그때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핀란드가 K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는 거였죠. 50대 규모로 1년 내인도 조건이었습니다. 북유럽 국가 중 두 번째였어요. 폴란드에 이어서. 라르센이 제게 전화했습니다. 핀란드도 움직였어. 우리만 남았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그래, 늦지 않았어. 아직은. 저는 다시 보고서를 열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국가 안보는 체면보다 일정이 우선입니다. 이제 이 말을 실천할 때였습니다. 박준호 반장과의 비밀 회동이 사흘 뒤로 잡혔어요. 스톡홀름의 조용한 호텔이었죠. 중립 지역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떠나기 전 소렌센 국장이 제게 말했어요. 에이릭,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행기에 오르며 생각했어요. 3년 전 그옥한 시험장에서 K가 첫 발로 표적을 명중시켰을 때 우리가 바로 결정했다면 어땠을까? 이미 지난 일이었죠. 하지만 아직 미래는 바꿀 수 있었습니다. 2025년 3월 나토 북대서양 이사회 특별 세션이 브뤼셀에서 열렸습니다. 공식 의제는 동유럽 방어 태세 평가였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죠. 이건 한국 무기와 독일 무기의 최종 평가가 될 거라는 걸.
저는 노르웨이 대표단으로 참석했습니다. 스톡홀름에서 박준호 반장과 만난 뒤 6개월이 지났어요.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죠. 노르웨이의 K 도입 검토가 공식화됐고 독일의 강력한 반발이 있었습니다. 회의장에 들어서자 긴장감이 느껴졌어요. 독일 대표단이 한쪽에, 폴란드와 핀란드 대표단이 다른 쪽에 앉아 있었죠. 마치 보이지 않는 전선이 그어진 것 같았습니다. 나토 정책자문관인 마이클 해리슨이 의장석에 앉았습니다. 그는 30년간 나토에서 일한 베테랑이었죠. 오늘은 특별한 발표가 있습니다. 그가 시작했어요. 지난 3년간 동유럽 방어력 강화 프로그램의 성과를 평가한 비공식 보고서입니다. 화면에 문서가 떴습니다. 나토 비공식 평가 2022-2025 방산 조달 효과성 분석이라는 제목이었죠. 해리슨이 계속했습니다. 먼저 폴란드의 사례부터 보겠습니다. 알렉산드라가 일어났어요. 그녀는 이제 폴란드 국방부 차관보가 되어 있었죠. 감사합니다. 의장님. 폴란드의 한국산 무기 도입 성과를 보고하겠습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가 떴습니다. 숫자들이 명확했어요. K 전차 180대, K9 자주포 120대, FA-5 경공격기 48대. 모두 전력화 완료했습니다. 그녀가 다음 자료를 보여줬어요. 전력화 지수로 환산하면 210% 증가입니다. 3년 만에 우리는 유럽 최강의 기갑 전력을 구축했죠. 독일 대표가 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운용 비용은 어떻습니까? 연간 운용 비용이 예상보다 30% 낮습니다. 알렉산드라가 대답했어요. 한국산 부품이 예상보다 저렴하고 내구성이 뛰어났거든요. 그녀가 세 번째 데이터를 제시했습니다. 한국의 공급망 통제율은 80%입니다. 부품 공급이 매우 안정적이죠. 이때 핀란드 대표가 추가했어요. 핀란드도 K50대 중 30대를 이미 인수했습니다. 한국은 약속보다 한 달 빨리 납품했어. 회의장이 술렁거렸습니다. 해리슨 의장이 정리했어요. 이제 공식 평가를 발표하겠습니다. 그가 문서를 읽기 시작했죠. 이게 권위였습니다. 나토의 공식 입장이었으니까. 나토 평가단은 다음과 같이 결론 내립니다. 폴란드의 한국산 무기 체계 도입은 동유럽 방어력 강화에 실질적이고 즉각적인 기여를 했다. 특히 신속한 전력화와 높은 가동률은 나토 전체 방어 태세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독일 대표단의 얼굴이 굳었어요. 해리슨이 계속 읽었습니다. 한국의 방산협력은 약속의 이행이라는 측면에서 모범적이었다. 단 한 건의 납기 지연도 없었으며 이는 동맹국 간 신뢰 구축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 알렉산드라가 일어났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덧붙이고 싶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회의장에 울렸어요. 한국은 단순한 무기 공급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진정한 파트너였죠. 기술 이전, 교육 훈련, 정비 지원, 모든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녀가 잠시 멈췄다가 말했어요. 한국은 약속을 지키는 파트너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평가입니다.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회의장 뒤쪽에서 누군가 일어났어요. 노르웨이 육군 병사였습니다. 젊은 얼굴이었지만 군복에는 실전 훈련 배지가 가득했죠. 의장님, 발언권을 요청합니다. 해리슨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신분을 밝혀주시겠습니까? 노르웨이 제2기갑 여단 소속 올레 한센 상사입니다. 북부 국경 지역에서 복무하고 있습니다. 의장이 고민하다가 말했죠. 짧게 말씀하시죠. 한센 상사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에게 집중됐어요. 저는 오늘 여기 초대받은 게 아닙니다. 그가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 말은 꼭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폴란드 동료들은 매일 K를 타고 훈련합니다. 최신 장비로 자신감 있게 임무를 수행하죠. 그런데 우리는,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우린 아직 전차 한 대도 받지 못했습니다. 충격적인 고백이었죠. 나토 회의장에서 이런 직접적인 증언이 나오다니. 한센이 계속했어요. 3년입니다. 3년째 우리는 기다리고 있어요. 40년 된 낡은 전차를 타고 언제 고장 날지 모르는 불안감에 떨면서 독일 대표가 일어나려 했지만 해리슨이 손짓으로 제지했습니다. 제 동생도 군인입니다. 폴란드 국경 근처 나토 합동 훈련에 참가했죠. 거기서 K를 직접 봤대요. 그리고 제게 물었습니다. 한센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형, 우리는 왜 저런 전차가 없어?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이게 현장의 목소리였으니까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한센이 말을 이었어요.
우리가 더 나은 동맹을 선택했다고 말할 수도 없었고, 품질을 위해 기다린다고 할 수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건 거짓말이니까. 회의장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한센이 독일 대표단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당신들은 약속했습니다. 최고의 전차를 주겠다고. 하지만 지금 우리 손에 있는 건 뭐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가 폴란드 쪽을 봤습니다. 폴란드는 현명했습니다. 그들은 약속을 지키는 파트너를 선택했죠. 마지막으로 그가 말했어요. 저는 군인입니다. 정치는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압니다. 전투는 서류가 아니라 무기로 하는 거라는 걸. 그리고 지금 우리에겐 무기가 없습니다. 한센이 자리로 돌아가자 회의장은 무거운 침묵에 빠졌어요. 그때 네덜란드 대표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혼자였어요. 하지만 곧 핀란드가 따라쳤고 폴란드가 합류했습니다. 박수 소리가 점점 커졌죠. 저도 박수를 쳤습니다. 라르센도, 소렌센 국장도 박수를 쳤어요. 독일 대표단만 앉아 있었습니다. 한스의 얼굴은 창백했죠. 해리슨 의장이 손을 들어 조용히 시켰어요. 한센 상사의 증언에 감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들어야 할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그가 독일 대표를 봤습니다. 독일은 반박할 것이 있습니까? 독일 수석 대표가 일어났어요. 우리는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곧 해결될 것입니다. 언제요? 네덜란드 대표가 물었습니다. 확답은 어렵습니다. 또 침묵이 흘렀어요. 알렉산드라가 일어났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화면에 영상이 떴어요. 일주일 전 폴란드 벨라루스 국경이었죠. 긴장이 고조됐을 때였습니다. K 전차들이 신속하게 전개되는 모습이었어요. 불과 3시간 만에 완전한 방어 태세를 갖췄죠. 이게 진짜 억지력입니다. 알렉산드라가 말했어요. 종이 위의 계약서가 아니라 현장에 있는 실제 전차가 전쟁을 막습니다. 그녀가 한국 생산 현장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한국은 지금도 생산 중입니다. 노르웨이가 결정하면 6개월 내 첫 배치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6개월. 독일이 말하는 곳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었죠. 스웨덴 대표가 말했어요. 우리도 재검토하겠습니다. 한국 옵션을 진지하게. 덴마크도 동의했습니다. 실전 배치가 최우선입니다. 도미노가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독일 중심의 유럽 방산 체계가 흔들리고 있었죠. 한스가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이건 근시안적 결정입니다. 유럽의 방산 자립을 포기하는 거예요. 자립. 폴란드 장군이 일어났어요. 전차도 없이 무슨 자립입니까? 우리는 지금 당장 러시아와 마주하고 있습니다. 미래가 아니라 현재를 살아야 합니다. 격론이 벌어졌어요. 하지만 대세는 이미 기울었죠. 해리슨 의장이 정리했습니다. 오늘 논의를 종합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한국의 방산 협력은 나토 기준에서도 성공적이었다. 둘째, 신속한 전력화가 장기적 계획보다 중요할 수 있다. 셋째, 각국은 자국 상황에 맞는 최선의 선택을 해야 한다. 그가 문서를 덮었어요. 이것이 나토의 비공식 입장입니다. 사실상 한국 무기를 인정한 거였죠. 회의가 끝난 뒤 한센 상사가 제게 다가왔어요. 죄송합니다, 분석관님. 제가 너무 나섰나요? 아닙니다. 제가 그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당신이 진실을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해야 했던 말을. 그가 씁쓸하게 웃었어요. 하지만 이제 뭔가 바뀔까요? 네, 바뀔 겁니다. 당신 덕분에. 알렉산드라가 다가왔습니다. 에이릭, 축하합니다. 뭐려? 노르웨이가 드디어 눈을 뜬 것을요. 그녀가 미소 지었어요. 한국과 계약하면 우리의 경험을 모두 공유하겠습니다. 저는 감동받았어요. 경쟁이 아니라 협력. 이게 진짜 동맹이었죠. 밖에 나오니 한스가 서 있었습니다. 담배를 피우고 있었어요. 그는 담배를 끊은 지 10년이 됐다고 했었는데. 에이리, 그가 말했어요. 당신이 옳았어. 놀라운 고백이었죠. 하지만 난 내 방식대로 믿었어. 그가 계속했어요. 독일이 회복할 거라고, 우리의 선택이 옳다고. 지금도 그렇게 믿습니까? 그가 담배를 버렸습니다. 아니, 더는 아니야. 한스가 걸어가는 뒷모습이 쓸쓸해 보였어요. 한 시대가 끝나가고 있었죠. 호텔로 돌아와 뉴스를 확인했습니다. 나토, 한국 방산 협력 성공 사례로 평가, 폴란드 모델, 유럽 확산 조짐, 노르웨이, K 도입 공식 검토,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소렌센 국장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에이릭, 잘했네.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어. 한국과 본계약이죠? 최대한 빨리 진행하게. 한센 상사 말이 맞아. 우리 병사들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습니다. 브뤼셀의 봄날이었어요. 어딘가에서 한센 상사가 낡은 전차를 타고 있겠죠. 하지만 아주 곧 그는 새로운 전차를 받게 될 겁니다. K1을, 약속을 지키는 파트너가 만든 진짜 전차를요. 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박준호 반장에게 메일을 쓰기 시작했어요. 박 반장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노르웨이가 준비됐습니다. 2025년 11월, 저는 한국 창원에 있었습니다. 현대로템 생산 공장이었죠. 노르웨이가 K 도입을 최종 결정한 뒤 생산 현장을 직접 확인하러 온 겁니다. 박준호 반장이 공장 입구에서 저를 맞았어요. 에이릭 씨, 드디어 오셨네요. 3년 만입니다. 3년. 그 시간 동안 우리가 낭비한 시간이었죠. 이제라도 왔으니 됐습니다. 제가 답했어요. 공장에 들어서자 놀라웠습니다. 거대한 생산 라인이 체계적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로봇팔이 정밀하게 부품을 조립하고 작업자들이 꼼꼼히 검수하고 있었죠. 여기가 K 최종 조립 라인입니다. 박 반장이 설명했어요. 노르웨이 물량도 여기서 생산됩니다. 제 앞에서 K 차체가 조립되고 있었습니다. 노르웨이 육군 마크가 선명했어요. 언제 완성됩니까? 제가 물었죠. 이 차량은 다음 주입니다. 첫 배치분 10대는 내년 1월에 출고돼요. 박 반장이 태블릿을 보여줬습니다. 일정 관리 시스템이었어요. 모든 공정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었죠. 매일 오전 회의에서 진행 상황을 점검합니다. 하루라도 지연되면 즉시 대응책을 마련하죠. 지연이 발생한 적은 노르웨이 계약 후엔 없습니다. 그가 자신 있게 말했어요. 우리는 약속을 지킵니다. 생산 라인을 따라 걸으며 저는 묘한 감동을 느꼈어요. 3년 전 혹한 시험장에서 봤던 그 K가 여기서 태어난 거였구나. 다음 구역은 품질 검사장이었습니다. 완성된 K가 각종 테스트를 받고 있었어요. 모든 차량을 개별 검사합니다. 박 반장이 설명했죠. 특히 노르웨이는 혹한 지역이니 특별 점검을 추가했어요. 한 기술자가 엔진 부분을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뭘 확인하는 겁니까? 제가 물었어요. 영하 30도 시동 시스템입니다. 기술자가 답했어요. 노르웨이 사양은 영하 40도까지 견디게 개선했습니다. 3년 전 그 시험을 기억하는 것 같았어요. 박 반장이 저를 사무실로 안내했습니다. 벽에 각국 계약 현황이 걸려 있었죠. 폴란드, 핀란드, 그리고 이제 노르웨이까지. 노르웨이 60대가 추가되면서 총 생산량이 400대를 넘었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유럽에서 가장 많이 선택받은 아시아 전차가 됐죠. 자부심이 묻어나는 목소리였습니다. 이틀 뒤, 저는 폴란드로 날아갔어요. 스타니스와프 대령이 초청했거든요. K 실운용 현장을 보여주겠다고. 폴란드 동부 훈련장에 도착했을 때 K들이 기동 훈련 중이었습니다. 에이릭, 스타니스와프가 반갑게 맞았어요. 우리의 K를 직접 보여드리죠. 전차 한 대가 우리 앞에 멈췄습니다. 해치가 열리고 젊은 전차장이 나왔어요. 이 전차로 얼마나 운용했습니까? 제가 물었죠. 2년입니다. 2000시간 넘게 작동했는데 큰 고장은 한 번도 없었어요. 스타니스와프가 점검 메모를 보여줬습니다. 정비 기록이에요. 보시다시피 대부분 일상 점검뿐입니다. 깨끗한 기록이었어요. 독일 전차였다면 어땠을까? 아, 맞다. 우리는 독일 전차를 받지도 못했으니 비교할 수도 없었죠. 시범을 보여드리죠. 스타니스와프가 말했어요. K가 출발했습니다. 험지를 거침없이 달렸어요. 언덕을 오르며 포탑을 회전시켰죠. 그리고 이동 사격이었습니다. 2000m 밖 표적에 정확히 명중했어요. 순간 저는 3년 전으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노르웨이 혹한 시험장, 영하 20도, 빙판 경사로에서 K가 보여준 그 첫발 명중. 어떻습니까? 스타니스와프가 물었어요. 완벽합니다. 제가 답했죠. 우리가 봤던 그대로입니다. 아니, 더 나아졌어요. 그가 웃었습니다. 운영하면서 계속 개선되거든요. 한국은 피드백을 즉시 반영해줍니다. 그날 저녁, 폴란드 장교 클럽에서 스타니스와프와 저녁을 먹었어요. 에이릭, 노르웨이도 곧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가 말했죠. K를 운용한다는 건 단순히 전차를 갖는 게 아니에요. 자신감을 갖는 겁니다. 자신감이요? 우리 병사들을 보세요. 예전과 완전히 달라졌어요. 최고의 장비를 운용한다는 자부심이 있죠. 그 말이 와닿았습니다. 무기는 단순한 철덩이가 아니라 군인의 사기와 직결되는 거였죠. 노르웨이로 돌아온 뒤 저는 최종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한국 생산 현장 확인, 완벽한 품질 관리와 일정 준수 시스템 확인, 폴란드 운용 현황 2년간 고장률 거의 제로, 병사 만족도 최상. 결론, 노르웨이의 선택은 옳았다. 그리고 마지막에 한 문장을 추가했어요. 노르웨이는 이제 실전 기준으로 다시 시작해야 한다. 과거의 관성이 아닌 현재의 필요에 따라. 보고서를 국방부 내부 시스템에 올렸습니다. 조용히, 하지만 모두가 볼 수 있게. 그리고 비공식 제안서도 함께 올렸어요. 한노르웨이 방산 협력 확대 방안이라는 제목으로 K뿐 아니라 K9 그리고 미래 협력까지 담았죠. 소렌센 국장이 전화했습니다. 에이릭, 보고서 잘 봤네. 특히 마지막 문장이 인상적이야. 감사합니다. 자네 덕분이야. 3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진실을 말해줘서.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습니다. 노르웨이의 겨울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내년 이맘때쯤이면 우리 병사들도 K를 타고 있겠죠. 한센 상사도 더는 낡은 전차를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겁니다. 저는 개인 기록장을 꺼냈어요. 3년 전 첫 페이지를 다시 봤습니다. 정답 K. 그 밑에 새로 적었어요. 3년이 걸렸지만 우리는 결국 정답을 선택했다. 늦었지만 너무 늦지는 않았다. 밖에서 군용 트럭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래된 레오파드 1을 실어 나르는 소리였겠죠. 곧 그 자리를 K가 채울 겁니다. 약속을 지키는 파트너가 만든 믿을 수 있는 전차로. 이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한 나라가 어떻게 잘못된 선택을 했고 어떻게 바로잡았는지에 대한 이야기죠. 우리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국가 안보는 체면이 아닌 실력으로 지킨다는 것. 동맹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증명된다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약속을 지키는 파트너가 진짜 파트너라는 것을요. 대한민국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한국 최고, 대한민국이 아직 멀었다고 생각하신다면, 한국 힘내라.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감동을 더하다였습니다.